네, 이번 질의응답 시간에서는요, 커뮤니티에서 자주 물음이 나왔던 것들로 이제 사전 질문을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추렸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 세 가지를 여쭤본 다음에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프리-IO를 통해서 MRST 상장이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장 계획 궁금합니다. 네, 상장 일자 엄청 궁금하시죠? 상장 관련된 질문들도 진짜 많이 받고, 당연히 관심도가 엄청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략적인 사전 질문과 그리고 예상 질문을 생각을 해봤을 때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겠다. 라는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프리아이오는 당연히 이제 그 상장을 앞두고 진행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상장이 임박했는데 도대체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원래는 그 커뮤니티에는 대충 그런 분위기가 일었었는데 9월 초에 상장 일자까지 확정이 됐었어요. 근데 눈빛들이 지금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9월 초에 확정이 됐었는데 미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조금 더 좋은 조건과 좋은 좀 더 큰 거래소, 그 규모가 있는 거래소들과 지금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때 날짜가 확정된 거는 사실 그 거래소가 이제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라든지 같이 파트너로서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것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좀 방향성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틀었고요. 그게 저희가 1차적으로 봤던 우선순위가 그 왜 국내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별로 없죠, 그죠? 그 손에 꼽죠.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 업비트와 빗썸을 많이 사용하실 테고, 뭐 그다음에 코인원이라는 거래소, 코빗이라는 거래소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해외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사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 그리고 메이저 코인이라고 생각하는 코인들 또는 토큰 외에는 거래 트레이딩 볼륨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 보고 있는 게, 충분히 저희가 상장했을 때도 그런 트레이딩 볼륨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이 받쳐주는 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그 거래소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상주해 있냐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 마레스도 마찬가지지만 그 거래소라는 플랫폼에서 가진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큰 파워가 그 유저 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저 풀 그리고 트레이딩 볼륨을 좀 다시 계산을 해봤고,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인지도 있고 기존에 확정됐던 날짜보다 미뤄졌지만 좀 더 탄탄하게 계획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어디까지 탄탄하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토큰 경제나 토큰의 구조도 다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메타버스가 출시되기 이전에 어떤 그 사용자들 그리고 이 그 MRST라는 토큰을 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발행량에 대한 그 챌린징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의 상장 가격, 그리고 상장 가격이 특정 가격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시총, 이것들을 일반적인 유저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그 거래를 하려는 그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 적절한가, 이 밸류가 괜찮은가, 그리고 이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거래소와 그리고 저희를 여러 가지 그 토큰 경제 관련해서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류는 제출을 한 상태고요. 거래소들한테는, 저희가 원하는 거래소들한테는 다 서류가 제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 그리고 토큰 경제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런 거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규모가 큰 거래소가 아니었다면 상장은 이미 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좀 더 확장성 있게 준비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이쪽 뭐 NFT든 토큰이든 그리고 블록체인 이 기술이든 되게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많이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도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브리지 코인의 상장 계획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브리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 고광현 이사고요.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그 제가 사업 총괄을 하면서 지금 브리지라는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 좀 많이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시간적으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변명 변명을 좀 하자면 저희가 지금 MRST 상장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전에도 저희는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상장 자체가 아니라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그 소위 말해서 뭐 투자하신 분들에게 손실이 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주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러면서 토크노미스나 이런 부분을 좀 다 재정비하고 점점 더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사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저희 그리고 팀원들이 많이 서포트가 돼야 되는 NFT 마켓플레이스가 약간은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퍼블릭 런치패드라는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개발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사실 개발은 다 끝나 있는데 이 개발만 끝나 있다고 되는 건 서비스가 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마케팅 팀이랑 다 이제 전사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MRST에다 좀 더 선택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MRST 상장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그때는 저희 팀원이 전부 다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서 브리지 플랫폼을 더 잘 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발적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NFT 시장이 그렇게 호황기는 아니기 때문에 NFT 지금 윈터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호황기를 맞을 준비를 잘하면 충분히 하이퍼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기다려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그리고 기다려주신 만큼 좀 멋있는 서비스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세 번째입니다. 추후 메타버스 내에서 MRST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빠르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 MRST 이 질문이 MRST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냐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MRST 얼마 갈 거냐 뭐 이런 걸로도 들리는데 일단 저희 MRST 그러니까 메타버스 마르스가 개발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재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제 포보스도 있고 MRST도 있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필요한 게임 제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게임을 하시면은 이제 획득되는 골드가 기본적으로 그 게임 플레이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MRST 같은 경우는 백서에도 있고 앞으로 사용처가 좀 더 디벨롭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랜드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간을 확장할 때 또는 UGC 같은 아이템, 디지털 자산화된 아이템, 뭐 옷 같은 것도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서 이것들을 MRST로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 MRST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업 콜라보가 돼서 그거는 특별 한정판이다라고 할 때 좀 MRST가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사용처를 저희는 다양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가야 될 방향, 특히 이제 블록체인 경제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가장 큰 고민이 사실 이 사용처에 대한 고민인 거고, 그리고 적절하게 이 사용처가 그 토큰 경제에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고 요즘 얘기하는 디플레토리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토큰 경제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럼 사용처가 적절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느냐를 많이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MRST는 어떻게 보면 그 유틸리티로서 저희는 그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좀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재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게임을 기본적으로 플레이하려고 왔는데 당장 MRST를 구해와라 이러면은 불편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사실 기본 플레이에는 어차피 저희가 추구하는 게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MRST를 얻게 되겠죠. 근데 사용에 불편한 거나 아니면 제약이 있을 정도의 장애물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그 다양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농구나 축구 같은 레이싱이든 어떤 프로 리그가 생겼을 때 거기에 내가 후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 리그의 서포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좋은 생태계 아니면은 좋은 크리에이터들한테 내가 그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MRST의 사용처로 좀 확장할 수 있는 컨텐츠를 확장돼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MRST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큰에 대한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회사가 MRST 또는 토큰에 대한 가격을 계속해서 신경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허수가 생기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MRST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근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사실 그 가치가 그 진가를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처만큼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은 잘 하는 겁니다. 일정에 맞게 또는 로드맵에 맞게 또 마케팅 계획에 맞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예, 현장에서 아마 질문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예, 안녕하세요. 전 키리쿠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마르스 앱을 추천해서 처음 나왔고 나서 한 몇 주 뒤부터 이제 하고 있고 그러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NFT나 이런 코인 쪽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아예 모르고 이제 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저도 계속 참여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가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가 아직은 명확하게는 다가오기 힘든 단계인 것 같은데 친구들이 벌써부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이런 거부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편하게 이제 뭐 대표님이나 이사님이나 이렇게 본인 친구분이나 좀 어린 친구들한테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다 만약에 이거 책으로 해서 어떻게 동기가 계속 지속되게 좀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일단 고상장이 될 거고 그냥 캐고 있으면 상장되면 그때 뺄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돈 벌려고 하시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더 재밌게 저희는 구현하고 심지어는 지금 들어온 분들이 나중에 들어온 분들보다 더 많이 버는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초기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이 얼마 안 남았고 근데 아직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게 결국은 너무 접근성이 쉬워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씩 누르는 것만으로 하루에 예전에 우리 캐시 슬라이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캐시 슬라이드가 하루에 정말 열심히 해서 하면 100원? 뭐 100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핸드폰 잠금 화면을 설치해놓고 이제 열심히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도 만약에 더 보상이 된다면 결국 캐시 슬라이드가 몇백만 명이 사용했던 우리나라에서만 몇백만 명이 사용했는데 이게 글로벌로 치면은 사실은 더 많은 하이프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오늘 캐는 게 나중에 캐는 것보다 더 줄어들 거다. 그럼 오늘 많이 캐놓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상장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가치는 상장 이후에 일어날 거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이제 환전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건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시
포모가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비트코인을 50만 원에 팔았던 것처럼 50만 원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다시 2천만 원 다시 샀고 다시 또 팔고 또 사고 이걸 반복했던 것처럼 결국 초기에 받았다가 팔았던 분들도 나중에 다시 토큰의 활용 가치가 넓어지고 생태계가 커지면 결국 토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다시 재진입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초기라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 마르스 유튜브를 잘 보고 있는데 요즘 좀 그 영상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느린 것 같은데 뭐 그거 갖고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저번에 그 현대차증권에서 찍었던 동영상도 되게 재밌게 봤고 이번에 케빈님께서 그 인터뷰 하셨던 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루시님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게 핵심이죠. 네, 하실 말씀. 네,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영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그리고 좀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 특히 이제 저희가 게임이다 보니까 그 비주얼라이징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공개해 드리자라고 시작을 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의 의미에서도 몇 개 이제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당연히 저희도 되게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최근에 좀 많이 바빴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루시님이 지금 대부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루시님이 최근에 또 많이 바쁘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잘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전담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업 마케팅 팀에서 마케터 역할도 하면서 이제 유튜브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촬영 편집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스케치 영상도 최대한 열심히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올라올 유튜브 영상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지갑을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마르스 전용 지갑이죠. 요즘 월렛 사업이 좀 활발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렛 같은 경우도 좀 보안 이슈라든지 그리고 사용성이라든지 생각보다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아이폰 또는 그 구글 보통 그 앱 같은 거 하면은 되게 편하게 사용하시잖아요. 뭐 요즘 토스도 많이 잘 돼 있고 특히 이제 핀테크 쪽이 되게 사용성이 너무 좋고 감탄할 만한 그 UI UX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요즘 뭐 지갑 앱들이 뭐 개발하기 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뒤에서는 좀 처리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안과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지금 갖고 있는 한계를 좀 여러 원래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생태계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돌파를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지금 오히려 약간 그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지갑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은 앞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아직은 그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서비스가 있으면 저희는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마르스 NFT는 스테이킹 말고 메타버스에서도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NFT가 유틸리티로 활용이 되면 저희는 이미 유틸리티인 패드 NFT를 가지고 있고 화성의 NFT 지금 오늘 홀더분들이 다 오셨지만 화성의 NFT 가지고 계신데 NFT가 유틸리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게 저희에게
NFT에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NFT 철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NFT는 말 그대로 그냥 희소 가치를 가지는 아트로서 존재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커뮤니티를 모으는 도구로서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그 먼저 화성 NFT를 가지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이 화성 NFT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점점점 로열티가 부여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NFT는 브랜드 로열티를 나타내는 상징성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화성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별도로 할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그 자체에 기능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NFT 가치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판단을 일찍부터 했었고 그게 지금 저희가 물론 지금 뭐 NFT 시장이 다 침체기를 겪으면서 저희 것도 약간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NFT에 비해서 덜 내려가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저희의 상장과 이런 것들이 계속 로드맵을 잘 이행하면서 저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화성 NFT는 몇 개 없고 스테이킹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거래도 많이 활성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희소 가치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팻 NFT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로서 작동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 계산상으로 조금 너무 적게 나오는 게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했었고 이번에 개선하게 된 내용인데 화성 NFT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쿠아팜 P2E가 다른 게임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쿠아팜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P2E를 제외하고도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귀엽다. 동글동글한 캐릭터들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질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씬에서의 P2E 게임들은 토큰을 얻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했고 또 게임 플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플레이 자체가 노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았던 부분들은 가장 예쁜 바닷속에서 요정들을 가지고 이제 탐험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으로 토큰을 얻어가는 그런 베이스를 깔면서 귀여운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고요. 이제 P2E만 한정적으로 우리가 더 어떤 강점이 있냐 했을 때는 저희는 덱 플레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NFT들을 실제로 게임에 가지고 와서 전략에 따라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어떤 강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렇게 놨을 때 이걸로 이길 거야 라는 계산 시스템이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니 이게 되네? 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돌출해낼 수 있게끔 하는 전략성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또 그거에 따라 적절한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보상을 가지고 다시 게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저희 든든한 토크노믹스에 대한 베이스가 같이 깔려있는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스 메타버스에서 개발 진행 중인 또 개발 예정인 컨텐츠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그 취미 활동으로 보고 있는 저희 농구 그런 이후에 레이싱을 만들고 있고 이후에 개발할 것들은 음악이나 뭐 미술 그다음에 뭐 스포츠 쪽에서 뭐 축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바이벌 캠핑 이런 것들의 취미 활동들을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하우징 시스템으로 각자 집에서 활동하는 꾸미고 거기 활동하는 것들도 시스템도 추가될 예정이고 이후에 다양한 것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혹시나 이 크립토 윈터가 장기화될 경우 얼마나 회사가 잘 견뎌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현재 크립토 윈터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게 특히 이번에는 그 거시경제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서 좀 더 이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긴밀하게 그 현실 경제 상황들, 거시경제를 좀 보고 있고 지금 뭐 그 비트코인이죠. 결국은 얘기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결국 나스닥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정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반감기라든지 4년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형성에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좀 어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그런 과정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가 관건이죠. 결국은 거시경제 뭐 인플레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뭐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 인플레를 빠져나온 데는 뭐 5년이 걸린다, 10년은 소위 걸린다 이렇게들 많이 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든 아니면 사업을 해나가는 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소긴 한데,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그러니까 계획된 로드맵을 달성하기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중간중간 저희가 올해 초에 특히 이제 NFT 관련 프로젝트들을 많은 회사들하고 협업도 하고, 그리고 뭐 현대차증권이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또 다른 그 파트너들하고 많이 일을 하면서도 좀 소소하게 매출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개발 완성할 때까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그 어떤 자금적인 이슈가 결국은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시장 공략 전략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전통적인 그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보다 그 크립토, 그러니까 토큰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누가 들어가 있나?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해시드가 있죠. 그런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더마르스와 함께하고 있나를 또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해외 이제 진출 전략 목표를 세우면서 또 더불어서 회사 자금이나 그 펀딩을 위해서 좀 크립토 VC들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컨택하고, 또 이제 그 가을에는 피칭을 해서 회사 소개를 많이 하고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로 잠깐만 더 얘기. 네네, 추가로 짧게 말씀 들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일단 케빈 대표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부연 설명 하나만 조금만 하자면, 사실 지금 그 이런 니즈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크립토 VC가 초반부터 저희랑 함께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 커뮤니티의 질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크립토 VC 분들이 초반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했으면은 더 많은 하이프가 일어났을 거는 뻔히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그 크립토 VC는 아니면은 유명한 회사의 어떤 유명세에 더불어서 편승해서 저희가 그냥 유명해지는 거 너무 쉬운 길이고, 사실 그게 저희 개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초반부터 좀 어려운 길을 가기로 했고, 그게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를 지지하고 있는 홀더분들을 많이 모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김상 교수님도 계시지만 김상 교수님이나 이시안 교수님처럼 정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말 멋진 시스템을 개발하면, 사실 NFT 시장이 지금 같이 윈터이긴 한데 심지어 더 많은 그 윈터를 겪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하이퍼가 일어나는 프로젝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윈터들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기회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펀딩에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게 아주 큰 어려움은 아닐 것 같고요.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을 정도의 어려움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오히려 그 너무 다 메타버스 하고, 심지어 뭐 코인이 상승하고 있어서 누구나 다 막 코인을 만들 거야, 다 적용할 거야 하는 시기보다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 윈터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때 저희가 멋진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개발 완성했을 때 베네핏이 훨씬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 잘 해나가면서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찐캐시입니다. 아까 고이사님께서 브릿지 토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브릿지 개발 상황이나 지금 현재 협업 상황,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뭐 속속이 마켓들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브릿지도 곧 오픈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대답을 아직 못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그 10월 중에 저희가 마켓플레이스라기보다 런치패드를 런칭할 거고요. 저희 런치패드의 구성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적으로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물론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마켓플레이스가 실제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한 거고 결국은 마켓플레이스는 결국은 지금 그 플랫폼 시장이기 때문에 1등 사업자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오픈시가 독점하고 있고 지금 매직에덴이라는 그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시의 아성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 도전하고 있는 그 포인트에 그 매직에덴의 런치패드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치패드 좋은 프로젝트가 계속 올라가고 거기서 런치패드에서 작동한 프로젝트들은 어쩔 수 없이 매직에덴에 더 많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 위협하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오픈시가 그 매직에덴의 그 미팅 시스템을 같이 지금 또 시작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과 좀 차별화된 퍼블릭 민팅이라는 시스템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그 플랫폼들을 주고 있지 못하는 그 진입 장벽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분 누구나 이제 자신의 플랫폼을 뭐 10,000개면 10,000개, 뭐 500개면 500개, 뭐 1,000개면 1,000개 누구나 수량을 지정하고 컨트랙트를 거기서 생성을 하고 바로 런칭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런칭에서 이제 브리지 토큰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10월 중에 런칭을 할 건데 사실 아까 설명했다시피 런칭이 중요하지 않고 런칭만 했다고 무조건 서비스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이 마케팅 그리고 심지어 뭐 콜드메일 이런 것도 계속 보내줘야 되는 거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저희 쪽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조사 페이지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도 NFT는 엄청나게 그 런칭이 되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솔루션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품을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NFT 프로젝트들이 개별 페이지를 다 만들고 누구나 이제 오픈시에 가고 매직인에 갈 수는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멋진 게 계속 들어간다면 그 우리가 집단지성의 힘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잘 설계했고 단지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것만 성공하지 못하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오프라인에서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AM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혁 대표님과 고광현 이사님 외 팀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